요즘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게 되는데요.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아침에 아이를 등원시키는 일일 거예요. 등원을 하면서 즐겁게 헤어지면 너무 좋은데 막 울면서 엄마하고 헤어지기 싫어하는 아이들인 경우 우리 어머님들이 매우 힘들어 하세요. 아침마다 눈물 전쟁인 이 분리불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안녕하세요, 리라쌤입니다. 아이들이 애착 대상인 부모와 떨어질 때 불안감을 갖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에요. 분리불안이 시작되는 시기는 생후 7개월부터 만 3세까지 지속되다가 자연스럽게 극복하게 돼요. 특히 이 분리불안은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게 되면서 이제 유독 눈에 띄게 보이게 되는데요. 대부분 한 1주에서 2주 정도의 적응 기간을 보이면서 이제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. 그런데 만 5세 이후에도 좀 유난히 힘들어 한다면 체크가 필요하겠죠? 이런 분리불안이 심한 경우에는 복통이나 두통, 호흡곤란과 같은 좀 신체화 증상을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. 또 이런 분리불안이 계속되면 어떤 특정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또 죽음에 대한 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. 우울증이나 공황 발작 같은 또 2차적인 심리 문제를 동반하기도 해요. 그럼 이런 분리불안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? 첫 번째는 예민하고 낯을 심하게 가리는 기질 때문이에요. 아이들이 타고난 기질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. 그래서 좀 예민하고 새로운 환경을 좀 두려워하는 이런 위험회피가 좀 높은 친구들의 경우 또 분리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많이들 알고 있는 부모가 과잉보호를 하거나 또 지나치게 또 허용적인 자세를 보일 때도 분리불안을 느끼게 돼요. 특히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과잉보호를 하게 되면서 부모에게 많은 부분을 또 의지하게 되면서 의존적인 모습을 갖게 되고 애착 대상과 떨어지게 됐을 때 또 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. 세 번째는 아이가 혼자 있는 상황에서 좀 심하게 두려움을 느끼게 됐던 일이 있었던 경우에 또 분리불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. 예를 들어 아이가 길을 잃어버려서 혼자서 굉장히 무서웠던 시간을 보낸 적이 있거나 또 모르는 사람하고 오랜 시간 있으면서 두려움을 느꼈던 경우에도 이런 분리불안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. 비슷한 경우로 또 이게 트라우마를 심하게 겪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분리불안의 증상을 보이기도 해요. 가족에게 큰 사고가 일어났다거나 많이 아프신 분을 경험하게 되는 입원이나 사망사고 같은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에도 분리불안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. 또 반면에 부모의 과잉보호에서 분리불안을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와 반대로 부모와 애착 형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을 때에도 이런 분리불안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. 아이의 정서적인 욕구가 좀 충족되었을 때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되는 건데 이런 애착이 좀 잘 형성되지 않았을 때에도 불안한 마음이 계속되면서 분리불안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. 또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와 분리불안을 경험하는 경우에도 부모의 불안이 아이에게 전달되어서 분리불안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. 부모가 좀 어떤 애착 형성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녀에게 애착의 대상을 삼게 되면서 부모가 자녀와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갖는 경우죠. 그러면 부모는 아이와 떨어질 때 이 불안한 마음을 자녀에게 계속 보이게 되고 그러면 아이도 그 불안감이 그대로 전도되어서 부모와 헤어질 때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. 그럼 이러한 분리불안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? 첫 번째는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때 좀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보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때 바쁜 아침 시간이다 보니까 출근을 준비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갖기가 사실상 참 어려워요.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님이 막 급하게 준비해서 갑자기
갑자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앞에서 막 급하게 도망치듯이 가면 여기에서 굉장히 절망감과 상실감을 또 경험하게 되죠. 그래서 또 더 불안한 마음이 들고 또 박탈감을 또 느끼게 됩니다.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좀 여유롭게 시간을 가지고 아이에게 많은 설명과 함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등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. 초등의 친구들의 경우 아침에 등교 준비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나누시면서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지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두 번째는 불안감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. 대부분 분리불안을 느끼는 아이들의 경우 부모의 불안이 좀 전도되어서 이 불안감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. 분리불안의 모습을 보일 때 부모가 더 불안해하고 더 걱정스러운 모습을 막 보이는 순간 아이들은 더 두려움이 커져서 부모님과 헤어지는 것을 더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게 됩니다.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심적으로 좀 여유를 가지고 아이들이 불안해할 때 이 마음을 좀 공감해 주시면서 엄마가 언제나 너가 찾으면 올 수 있어 라는 느낌으로, 만날 수 있어 라는 느낌으로 아이들에게 대화 나눠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헤어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부모가 좀 담담한 모습을 보이시고 안정된 모습을 보일 때 아이들도 좀 더 차분해질 수 있어요. 세 번째는 좀 단계적으로 노출시켜주는 겁니다. 불안을 해소하는 치료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점진적인 단계별 노출 방법이에요. 어린이집이나 유치원, 학교 현장에서 부모님들이 복도에 계신다거나 창문으로 바라봐 주신다거나 또 하시다가 좀 이제 교문 밖에서 기다린다고 약속해 주시고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 만난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면서 시간과 거리를 좀 두시면서 점차적으로 헤어지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. 이게 좀 시간이 걸리고 좀 답답한 감은 있지만 좀 효과적인 방법이어서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. 억지로 확 떼어놓는 것은 아이들에게 더 큰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좀 불안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좀 단계적으로 접하게 해주는 것이 불안을 점차 줄여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.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사회성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독립심을 키워주는 겁니다. 대체적으로 분리불안이 심한 아이들일수록 좀 자신감이 부족하고 내향적인 성격인 친구들이 많아요. 또래 친구들과 노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다양한 상호작용 방법과 감정을 좀 나누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사회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되고요. 이런 주장과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통해서 좀 상호작용에 흥미를 느끼게 하고 또 성공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좀 갖게 해주는 거죠.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 스스로 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되면서 독립심도 향상될 수 있어요. 독립심이 형성되면 또래 친구들과의 놀이 속에서의 성공 경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하고 헤어지고 재미있게 놀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또 경험할 수 있게 되겠죠. 가정 내에서는 이런 동지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좀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주시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기다려 주시면서 간섭하거나 좀 감독하는 시간들을 줄이시면 또 부모와의 의존적인 성향도 좀 벗어날 수 있겠죠.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분리불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. 사실 아침마다 이 분리불안을 겪는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시죠.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잘 다니던 친구들도 갑자기 초등에 들어가면서 또 이렇게 학교 가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간혹 또 동생을 보면서 또 이렇게 분리불안을 경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. 우리 아이들의 불안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가장 먼저 체크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채워주시는 시간을 만들어주시면 또 분리불안 쉽게 해결할 수 있으실 거예요. 가정에서 부모님과만 함께 시간을 보내던 아이들은 더 큰 세상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거에 정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.
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는 우리 아이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버텨낼 수 있도록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. 우리 아이들은 분명 잘 해낼 거예요. 이번 한 주도 우리 아이들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경험들을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행복한 한 주 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